제목을 보면요. 뭔가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납니다. 안진용 기자님. 네, 지난달 24일이었죠.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요. 30대 여성 운전자가 모는 고급 승용차가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네. 당시 대중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는데요. 그랬었죠. 이 여성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.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거고요.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정작 이날 사고를 당했던 이 60대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.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서 수의조차 입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. 아유. 그래서 저런 제목이 나온 거거든요. 네. 이런 상황을 두고 많은 이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음주운전 사고로 조금 전 영상 보셨죠? 당시의 사고 현장에서는 차량에 화재가 났습니다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은 뼈대만 남게 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. 그런데 운전자는 정작 차량에서 빠져나와 화를 면했습니다. 당시에요, 이 사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기에 충분했고 이 차량 운전자 구속의 갈림길에 섰었습니다. 영장 심사 당시 출석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? 너무 죄송합니다.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?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할 말이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심사장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가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안에서. 죄송하다고 했습니다.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? 네,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유가족분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마지막으로 유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눈물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가슴에 와 닿으시는가요?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? 하재근 평론가님. 예,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인데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이 영장 실질 심사 받는 당시에 그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장면이거든요. 저렇게 기자들한테 뭐 죄송하다,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시에 그 법원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.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저 피의자요.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치됐고 앞으로 기소를 통해서 재판까지 가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,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도 가족을 잃은 이 슬픔도 황망한데 앞으로 재판 과정까지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더 큰 시련과 고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. 유족이 어제죠. 지난달 31일 날 국민청원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올렸는데 아버지는 새벽에 야간 근무를 하시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제 숨을 거두셨다라는 네. 겁니다. 모든 아버지들이 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겠지만 60대의 이 피해자는 이제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 가구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고.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가장이니까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식들하고도 아주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였는데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를 약골당에 모셔드리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고 현장에 잔해가 남아 있어서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지 더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고 가족들은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일도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네. 이 60대 가장의 황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좀 풀리려면 이런 음주 운전 뉴스파에서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계속 이어나고 있는데 네.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정말로 가족밖에 모르던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. 가구 공장 운영하다가 어려워지자 사실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. 내가 그래도 한때는 가구 공장 운영하는 업체인데 내가 곧 죽어도 내가 일용직 근로자를 할 수 있겠어?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을 텐데
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런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, 아마 지금도 가족들은 이 가장의 죽음, 아버지의 죽음,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아들에 따르면요.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봐 아버지의 시신을 보지도 못했고 세상에. 본인과 동생만 시신을 확인을 했는데 얼굴이 얼마나 심하게 함몰이 됐던지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시신 자체의 훼손이 심각해서 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아버지 얼굴만 보길 기다렸지만 마지막 수의도 입혀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려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네. 이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실지 좀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 생활하시면서 계속 이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유족분들을 짓누를 것 같습니다. 이수정 교수님. 네, 뭐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추정되고요. 지금 이런 이제 사건, 뭐 인명피해 사건이죠. 인명피해 사건의 유가족들은 사실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아버지가 결국은 다 껴안았어야 되던 그 부담 때문에 가게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 부담을 지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죄책감을 아주 오랫동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? 듭니다. 그렇기 아이고. 때문에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다. 물론 뭐 유가족에게 지금 이런 인명피해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신적 상해를 입으시니까 본인의 피해를 너무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. 네.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? 아직도 음주 후에 핸들을 잡는 사람이 전국에도 부지기수입니다. 제발요. 앞으로는 이런 허망한 사고, 황당한 사고, 안타까운 사고, 분노 일으킨 사고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일 없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